그날 아침 서울 가정법원의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로 법정 문 앞에 서 있었다. 6주간의 지옥 같은 이혼 소송, 권위 있는 변호사들로 무장한 전남편 민호의 공격 속에서 나는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불안정한 어머니로 몰아가며 우리 8살 아들 민준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의 재산은 무기였고 나의 사랑은 그저 약한 변명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도 한가운데서 노인 한 분이 청소 카트를 밀다 넘어지며 물통을 엎질렀다. 더러운 물이 바닥에 퍼지고 사람들은 그냥 피해 지나갔다. 그 노인의 창피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의 상처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호가 나를 배신한 그날처럼,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그 느낌처럼. 나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일하며 민준이를 키워왔다. 민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돈과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를 버렸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나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여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이혼 후였다.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보았고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내 수입을 불안정하다고 왜곡하고 이혼의 슬픔을 감정 불안으로 뒤집었다. 나의 변호사, 젊은 공익 변호사 이소영 씨는 최선을 다했다. 학교 기록, 선생님 증언, 민준이와 함께한 행복한 사진들, 심지어 민호가 주말 방문도 취소하며 제주나 해외로 출장 간 문자들까지. 하지만 판사는 지쳐 보였고 모든 게 오늘 최종 변론에 달려 있었다. 전날 밤 소영 씨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다. 지은 씨, 판사가 바뀌었어요. 원래 판사님이 가족 일로 물러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은 김태호 판사님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김태호 판사, 법조계의 전설, 은퇴 직전의 거물. 그는 연극 같은 변론을 싫어하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엄격하고 예측 불가. 우리 사건의 역사를 모르는 그가 오늘 모든 걸 결정짓는다니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 아이를 잃는다는 건 내 인생의 끝이었다. 법원에 도착한 나는 복도를 서성였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노인 청소부가 카트를 밀다 바닥에 느슨한 타일에 걸려 넘어진 거였다. 물통이 쏟아지고 걸레와 빗자루가 사방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짜증스런 표정으로 피해갔다. 그 노인의 얼굴은 붉어지고 손이 떨렸다. 세상이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보였다. 내 마음이 아팠다. 민호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소영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판사가 곧 오실 텐데. 하지만 나는 멈췄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나는 무릎을 꿇고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내 치마가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아가씨, 옷 버려요. 미안해요. 내가 서툴러서. 사과하지 마세요. 사고잖아요. 같이 치웁시다. 우리는 조용히 청소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런데 그때 민호와 그의 변호사가 지나갔다. 민호는 나를 봤다. 무릎 꿇은 채 청소하는 나를. 그는 멈추지 않고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저런 게 어머니래.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변호사와 속삭이며 웃고는 법정으로 사라졌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그의 본성이다. 사람을 짓밟은 자. 청소를 끝내고 시계를 보니 10분 늦었다. 나는 달렸다. 법정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소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판사는 등을 돌린 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영 씨가 속삭였다. 어디 계셨어요? 판사님은 시간 엄수로 유명해요. 재앙이에요.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다. 내 지각을 공격하며 나를 무책임하다고 몰아갔다. 20분간의 독설. 나는 참았다. 소영 씨가 반박했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드디어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 노인이었다. 복도의 청소부. 하지만 이제는 검은 법복을 입은 위엄 있는 김태호 판사.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미미한 고갯짓. 민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 노인을 무시했으니까. 판사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증언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다. 그는 소영 씨를 보며 칭찬했다. 내 안정된 가정, 민준이에 대한 헌신. 그러고 민호 쪽을 봤다. 자네들은 돈으로 캐릭터 암살을 했다. 민호의 변호사가 미소 지었지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양육권은 돈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 아이에게 인간다운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는 복도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아침 나는 실험을 했다. 청소부로 변장해 사람들의 본성을 봤다. 물통이 엎어졌고 사람들은 무시했다. 자네, 민호 씨, 나를 지나치며 아내가 도와주는 걸 보고 비웃었다. 선의를 약점으로 봤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 노인이 판사인 줄 몰랐다. 판사는 나를 봤다. 하지만 지은 씨는 멈췄다. 가장 중요한 날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도왔다. 그게 진짜 부모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민호 씨의 청구 기각. 지은 씨에게 단독 양육권 부여. 민호 씨는 감독 방문만 허용. 코파렌팅 교육 이수할 것.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부당해. 항소할 거야. 하지만 판사는 침묵하라. 종결하고 사라졌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영 씨가 안아줬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밝았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는 돈이 아니라 내 인격이었다. 며칠 후 공원에서 민준이가 놀고 있었다. 지은 씨 판사가 나타났다. 평상복 차림, 개를 데리고. 감사드려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증명한 거다. 민호는 변호사 군단으로 왔지만 너는 인격으로 왔다. 불공평한 싸움이었지? 그에게 그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키워라. 그리고 사라졌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민호의 배신에 대한 침묵의 응답, 내 상처가 만든 선택의 대가. 세상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나를 지켰다. 그게 진짜 승리였다.